이번 주 마지막 장의 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합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은 엇갈린 방향 속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인 기관의 매도가 확대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 특히 기관의 러브콜이 강하게 실리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안에서 에코프로 그룹주가 힘을 내주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닥은 876선, 코스피는 아직까지 2600 밑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테마 준비했습니다. 오늘 MSCI 편입 기대감 속에서 상승하는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단의 움직임 확인해 보고요. 금리도 떨어지고 지갑도 열리고 소비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장에 더 강한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집중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테마 열어봅니다. MSCI 편입 기대감 속에서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연구원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에코프로 머티의 MSCI 신규 편입은 확정적이다. 외국인 수급 유입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통 MSCI 편입되면 자금력이 많은 외국인들이 또 수급을 함께 쏠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에코프로 머티가 최근 들어 2차 전지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한 2시 조금 안 돼서 갑자기 지수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주가 흐름은 좀 보셔야겠고요. 그에 반해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견고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오늘 외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서 두 자릿대의 상승률을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실적과 성장 여력 등 대외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경고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성장 동력을 가져가야 하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오늘 주가의 상승은 단기적일 수 있다라는 해석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재단도 강합니다.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부터 페라이트 그리고 리튬 관련주까지 아침에 상승을 했는데 전고체 관련주는 아쉽게도 오후장에는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을 했습니다. 한농화성, 이수스페셜티 케미컬이 그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윗골이 정말 길게 달았고요. IL사이언스는 오늘 리튬 음극시트 기술 특허 출원 소식이 있어서 이 자리에 넣어봤습니다. 보통 한농화성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 게 CIS인데 오늘은 그렇게 큰 상승을 보이지는 않고 있네요. 전고체 배터리 시장도 계속 성장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개발 중인데 양산은 2027년이기 때문에 이게 매출로 찍히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리튬과 페라이트 관련주가 오른 이유는 중국 쪽에서 히토류 가공 기술에 대해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라는 소식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 보도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호주 기업과 손을 잡고 히토류 사업을 개발하는 등 지금 각국에서 이 히토류 의존도, 중국 의존도 낮추기 운동이 지금 막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신전자가 가장 크게 올랐고 포스코 엠텍은 최근에 상한가 간 이후에 주가 유지하는 추세 움직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에코프로비엔 지금 구간은 어떤 시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자, 오늘 거래량 상당히 많이 실렸네요. 지금 구간 12% 상승하면서 31만 4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워낙에 이제 주가 많이 조정받았죠. 기간 조정, 구간 조정 받았기 때문에 이 양봉이 어떤 의미를 가져갈지 다음 주 흐름까지 보시고요. 에코프로 머티 흐름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는 오늘 24만 1,000원 터치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분도 반납하고 음봉 전환하면서 현재 구간이 3%대 마이너스인데요. 다시 회복하면서 추세를 유지할지도 다음 주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항공 규제 당국에서 항공편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코로나 전에 여행객들이 많았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급하게 줄었잖아요. 근데 그 회복세가 아직은 코로나 이전처럼 완벽하게 회복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올해에는 그 항공편이 코로나 이전에 80% 수준까지 회복될 거고 그 항공편이 한 6,000편 정도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한다라는 소식이 로이터를 통해서 또 나왔습니다. 작년에 146%나 여행객이 증가를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증가한 6억 9천만 건 정도 국내외 여행객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소비 관련해서 리포트가 오늘 상당히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화장품 쪽에서 나온 리포트는요. 아모레퍼시픽과 클리오, 한국콜마였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영업이익이 뛰어난 건 한국콜마 쪽이었죠.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0% 늘어날 거고 시장 컨센까지 상회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성수기 수준의 성장이 이번 분기에도 가능하다라고 나왔습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은 좋은데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막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라고 하고요. 이게 지금 중국을 피해서 지금 북미나 동남아 시장, 일본 시장, 남미 시장 등등 해외 쪽으로 얼마나 매출 성장을 크게 키우느냐가 지금 화장품 쪽에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 매출 파이를 잘 보시면 좋겠네요. 아모레퍼시픽도 원래는 중국에서 참 많이 매출을 벌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매출이 중국에서 꺾였습니다. 그런데 북미에서는 또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북미 쪽의 라인업을 조금 바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도 한번 보시고요. 다음 섹터 보겠습니다. 뭐 카지노 섹터도 있고 면세점 등등도 다 소비주에 포함이 되죠. 면세점이 진짜 최근에 정말 많이 안 좋습니다. 중국에서 원래 따이공들이 면세점에 가서 막 엄청 크게 한 보따리만큼 물건들을 사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잘 그렇지 않다고 해요. 지금 4분기 영업이익도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고 신세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크게 올랐는데 기대치를 소폭 상회를 했네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하향됐다 보니까 앞으로 소비가 늘면서 면세점도 조금은 더 매출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증권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은 중국인들이 많이 가는 카지노 중에 하나죠. 제주도에 있는 건데 이쪽은 카지노의 매출 성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춘절을 기대해보자 이런 리포트가 나와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지금 다음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더 좋아질 K-미용기기도 한번 들고 와봤어요. 하이로닉과 비올이 계속해서 해외 수출을 크게 늘려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MOU를 체결했고 어떻게 좀 계약을 체결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고 하이로닉이 최근에는 이란과 수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이란 시장이 생각보다 되게 큰 시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수출 계약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3월 달에는 두바이 더마에 참가할 예정이고 비올의 이거는 그 실퍼맥스입니다. 실퍼맥스 브라질 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달에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작년 3분기 매출이 한 해 연간 목표 실적을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또 얼마나 좋겠어요.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더 성장할 거라고 하니까 비올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미용기기, 하이로닉, 비올, 클래시스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등장할 강자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APR이라는 기업인데 아직 상장 안 했거든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상장할 대형 IPO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장을 한다면 코스피에 상장을 할 거고 사실 이 벤처기업이 코스피에 상장하는 건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에요. 매출도 좋고 1월 말부터 지금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상장을 하면 시가총액이 1조에서 1조 5천억 원 사이 정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메디큐브 AGR이라는 그 홈기기 그거 파는 기업이고 그거 말고도 널디라는 옷 브랜드나 포토그레이처럼 길 가다가 사진 찍는 그런 업체들 있잖아요. 그거 다 이 APR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사를 집중해 보시면 좋아요. 꼭 이제 IPO 하기 전에 관련주들이 움직이잖아요. IG비전과 CJ ENM 그리고 IBK 기업은행 등이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미용기기 관련주들 흐름 보시죠. 최근에 미용기기 흐름은 시장의 주목도가 상당히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올라오거나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루다와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오늘 전부 다 상승하는 구간에 있고요. TNL은 12% 상승했지만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주인공이죠. AI 소프트웨어 쪽 보겠습니다. 제가 온디바이스 AI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항상 했던 말이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IP 여러 가지 다 오르는데 소프트웨어만 안 오른다. 이 순환매가 혹시 오긴 할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왔습니다. 오늘은 AI 소프트웨어의 날이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를 필두로 이스트 소프트까지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 솔트룩스도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마음 AI나 한글과 컴퓨터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I도 상승이긴 한데 이 오늘 대장주들을 좀 따라갈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최근에 리노스 인수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리노스까지 같이 급등하는 모습 나오니까 리노스의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AI가 주목받은 이유는 여기에 있을까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챗 GPT의
이 스토어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맞춤형 챗 GPT 거래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AI 관련주가 집중을 받은 걸 수도 있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IP, 뭐 다른 장비 종목들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수급이 소프트웨어로 이동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 흐름 함께 보시고요. 캡스톤 파트너스도 오늘 시세가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시세가 내내 좋았죠. 리튼에 좀 투자를 한 투자사로서 부각이 되면서 집중을 받았고 컴퍼니 K나 스톤브리지 벤처스도 업스테이지라는 AI 스타트업에 투자한 기업입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좀 있던데 캡스톤 파트너스의 주가 따라갈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자,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시세 한번 볼까요? 네, 상한가를 멋지게 말고 지금도 가격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동반됐고 AI 소프트웨어들이 오랜만에 집중을 받은 만큼 이 시세의 흐름을 넘어서 다음 주도 좋은 흐름을 유지할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수연의 애프터 정리해드렸습니다.